네, 안녕하세요. 강종입니다. 강종의 디자인 읽기 15화 스위스 화폐 디자인 공모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스위스 화폐 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배경과 함께 1, 2, 3, 1, 2등 수상작들을 한번 봤고요. 그 작품의 어떤 숨겨진 의미와 이야기들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잠깐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 이제 50프랑이잖아요. 이 50프랑이 이제 최근에 새롭게 이렇게 리뉴얼 됐는데요. 이 50프랑을 이제 디자인한 디자이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뉴엘라 프로런더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이름 좀 힘든데 이 마뉴엘라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1979년도에 스위스 루체른에서 태어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마뉴엘라의 그 작업이 지금 아까 봤던 50프랑의 작업을 모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2등상을 수상을 했지만 스위스 은행과 그 다음에 그 대중들이 마뉴엘라 컨셉을 굉장히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뉴엘 작업이 최종 선택이 됐고요. 지금 지난번에 봤던 10프랑, 20프랑, 50프랑 이런 순서로 차근차근 지금 이 마뉴엘라의 작업으로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단 공모전 했던 그 작업을 그대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기 팀을 꾸려서 이제 스위스 은행과 정부와 같이 긴밀히 협업하면서 이제 이 정권을 위임받아서 총 아마 스위스 화폐 디자인의 어떤 총 감독, 총 디자인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봤던 요 작업이 이제 마뉴엘라의 작업이었잖아요. 공모전의 작업은 지금 보신 뭐 10프랑, 20프랑, 50프랑을 각각 그 다른 작가와 다른 디자이너와 다르게 어떤 스포츠 그리고 어떤 운동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스위스의 어떤 자연 환경과 아주 재밌게 친숙하게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이런 스키나 아니면 이런 어, 패러글라이딩 이런 어떤 운동들도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공모전에서는 이 작업을 이제 최종 결정을 했지만 그대로 작업은 하지 않고요. 이 작업이 이제 보시면 이거 50프랑이잖아요. 50프랑도 지금 보시는 이 작업 보시면 좀 미묘하게 색깔은 유지가 돼 있고 전반적인 어떤 컨셉은 유지가 되어 있지만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갔는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 이제 여기 마뉴엘라의 디자이너고요. 이분이 이제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재밌게도 여기 The Team That Designed the New Banknot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디자인한 팀이라고 소개가 됐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루카라는 사람은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매뉴엘라 이제 아마 치프 오너죠. 이 팀의 감독이고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역시.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에드리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컨셉 디벨로퍼로 하네요. 또 카피라이터로 하니까 막 텍스트를 쓰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요 분은 에스더 뮬러라는 분은 독일 사람 같죠. 에스더 뮬러라는 이 사람은 매니지먼트 즉뭐 어신턴이가 막 회계나 이런 어떤 이 팀을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 마지막 요 분은 이제 안드레스 이텐이라는 사람인데 이 분이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총 이 5명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그 스위스 화폐를 계약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마뉴엘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마뉴엘라는 1979년 아까도 얘기했듯이 루체른에 태어났고요. 아마 여기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요 에셴바흐인가 이쪽 근처에서 이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고요. 루체른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Applied Science and Art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네요.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과 미국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유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면은 원래 그 전부터 그 어떤 다양한 어떤 일을 통해서 대외적인 수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네오토피아라는 어떤 타이틀, 아틀라스 오브 에퀴터블 디스트리뷰션 오브 더 월드 바이 레이트 이런 다양한 어떤 체계에서의 어떤 그
발행이 됐고 자기가 알려졌던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면 다양한 어떤 강연이나 전시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스위스에 있는 어떠한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강연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리아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마뉴엘 프론더 .ch라고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한번 보면 이 분의 어떤 작업들이 좀 더 이제 쉽게 읽힐 것 같은데요. 음,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자기가 이제 만들었던 그 50프랑 노트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자기가 이거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50프랑 노트 비하인드 스토리와 또 만든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트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노트를 거의 메인의 자기 작품으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더 프로젝트라면 아까 봤던 그 네오토피아가 이런 거네요. 네오토피아라고 아까 여기 봐서 지금 네오토피아 아틀라스 오브 에퀴터블 디스트리뷰션 오브 더 월ds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출판 쪽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그래픽 디자이너 보니까 출판과 인쇄 쪽에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마뉴얼의 작업이 이런 집회나 하펠 디자인할 때 우리했던 거는 이 네오토피아 작업을 좀 잠깐만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어떤 그 지금 어떤 지도와 관련된 책이죠, 그렇죠? 지도와 관련된 책이고 그 지금 자기가 어떤 거의 저서로서 참여한 것 같아요. 단지 디자인만 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마뉴얼 이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을 한번 디자인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지도와 그리고 각각 나라의 어떤 글로벌 어떤 네이션 지도와 관련된 것들을 디자인했던 것 같아요. 쭉 보면 그렇네 역시 네오토피아라는 그 어떤 글과 함께 이런 인포그래픽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어떤 이러한 지구 환경이나 아니면 그런 아틀라스, 어떤 지도와 맵 이런 거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인포메이션 디자인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지금 보시면 작업들 보면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자, 이런 작업으로 이제 많이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음, 또는 구글 어스라는 작업 보면은 음, 구글 어스에서도 어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지도와 맵에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50프랑의 디자인할 때 이런 어떤 글러브라고 하죠. 이런 어떤 우린 지구본이 등장하는 거 보면 거기 있는 지도들이 등장하고 보면 이게 우연히 효과가 아니라 아마 자기 어떤 그런 맵, 지도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어떤 경험과 디자인들이 이 집회에서도 같이 녹여졌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접근 방식이 이건 뭘까요? 프로타입 오브 세큐어 피처. 아 이거는 아무래도 이 어떠한 보안의 어떤 기능들을 보여주는 어떤 독특한 어떤 인쇄나 그런 방식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그런 보안 태그에 관련된 것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비주얼 이펙트, 그죠?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었고, 어, 여기서 보면 지금 다양한 어떤 결합도 있죠. 스파크 라이브, 이런 게 어떤 특정한 보안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한번 이런 보안이나 이런 어떤 그런 가짜를 걸러내는 이런 진품을 의미하는 이런 홀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는 어떤 인쇄의 어떤 측면에서나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복받은 그런 측면이 같아요. 이런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뉴엘라 이 작업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지금 2003년도부터 마뉴엘라는 인디펜던트 그래픽 디자인이 있죠. 독립해서 프리랜서로 디자인을 이제 자기만의 어떤 사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네오토피아 보면 어때요? 굉장히 그런 지도나 맵이 데이터를 근거해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디자인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아마 그래픽 디자이너다 보니까
어떤 시각적인 소통의 전문가로서 2003년부터 독립해서 자기 어떤 그 캐리어를 계속 쌓아왔던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이제 그녀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MA죠. 대학원을 어, 졸업을 했네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디자인 쪽이 아니라 Cultural and Gender니까 아무래도 쥐리란 대학에서 쥐리 어떤 예술대학교에서 그런 문화와 어떤 정체성 이런 관련된 분야의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있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아무래도 마뉴엘라가 어떤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자기 작업을 어떤 디자인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스위스 내셔널 뱅크 우리가 SNB라고 지난번에 줄여서 얘기했죠. SNB에서 그녀를 이제 인바이트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뉴엘을 초청을 해서 그때 지난번에 말했던 12명의 그 새로운 어떤 화폐 디자인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그 작업이 시작되고 이제 랭크드 세컨더리 했죠. 2등상을 수상했지만 그래서 다양한 어떠한 리뷰 과정에서 스위스 SMB, 스위스 내셔널 뱅크, 스위스 국제은행에서 국내 어떤 국립은행에서 그 지금 매뉴얼 펀드한테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 어떤 계약을 이제 하고 컨트랙트를 하고 이제 권한을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 조건에서 마뉴엘과 그의 팀 아까 봤던 그 팀이 있죠. 5명의 팀 여기 보면 under the contract she and her team are charged with developing design drafts and refining them right up to the production stage. 여기 지금 보면 이 주 업무예요. 그래서 지금 봤던 그 2005년도에 이제 공모전에서 했던 그 드래프트 시안을 이제 그 팀과 마뉴엘라가 이제 맡아서 훨씬 더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다시 재정의하고 이제 발전시키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자체의 첫 번째 어떤 시안을 계속 디벨롭해서 어떤 완성도 있는 작업을 만들게 이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뉴엘은 지금 이제 그 아까 어떤 그 디자이너와 팀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50프랑, 10프랑, 20프랑 요 세 가지 지금 화폐를 미리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걸로 굉장히 이제 스위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50프랑 아까 봤던 그 50프랑 지폐를 만드는 그 장면인데요. 굉장히 이제 재밌죠. 여기 스튜디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50프랑 아주 크게 이렇게 인쇄를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벽면에 보시는 이런 다양한 패턴들은 이제 매뉴얼 워낙 잘하는 그 인포메이션 디자이너서 또 아까 봤던 그 어떤 그 시큐리티 어떤 세이프 어떤 방지를 위해서 안전 장치를 위해서 했던 그 다양한 패턴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집회도 이런 응용을 해보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만들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0이라는 숫자도 보이고 아까 그 봤던 그 공모전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그 패러글라이딩 그 바람을 의미하는 패러글라이딩 스포츠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딱 보면 집회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티브가 되는 어떤 스포츠와 그 다음에 어떤 테마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바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자연 소재들, 그걸 의미하는 다양한 패턴들, 그 다음에 각각 숨겨진 그런 돈이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다양한 어떤 안전 장치들 이런 것들이 모든 그래픽들이 지금 다 디바이드 돼서 벽면에 지금 붙여져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결합 콤비네이션 할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어떤 지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아마 마뉴엘은 지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 손 보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이 지금 보이는데 이런 손 모양의 손에 지금 이렇게 민들레를 갖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이제 최종 우리가 이제 나왔던 그쵸? 요 50프랑에 여기 그대로 지금 어떤 아이디어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프랑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어떻게 이런 작업이 분리가 됐고 결합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와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프랑 이제 오늘 여기 주제를 생각할 건데요. 스위스 그 내셔널 뱅크 지난번에 말했던 거기 들어가면요. 이 50프랑 노트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보안 기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어떤
있고 이런 브로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운받아 봤는데 이걸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0프랑 더 뉴 15프랑 노트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위스 은행에 관련된 어떤 그 이름이 있고 무려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언어가 중복돼 있다 그죠? 쭉 넘겨보면 뉴 뱅크노트 폴 스위스란드 있죠. 그래서 최근에 더뉴 15프랑 노트 has arrived 돼 있죠. 그래서 새롭게 50프랑이 이제 리뉴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it is the first of six banknote to be phased in by the Swiss National Bank. 그래서 이 50프랑의 의미가 있는 게 다양한 어떤 그 돈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다가 이제 새롭게 리뉴얼 된 거고요. 지금 보면 이 브로셔에서는 이제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안전 장치가 숨겨져 있고 어떤 모티브와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이제 마뉴얼의 이야기와 함께 스위스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브로셔로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된 브로셔거든요. 스위스 내셔널 뱅크 들어가셔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이 PDF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더 뉴 뱅크노트 시리즈의 어떤 실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스위스에서 만든 이 새로운 화폐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그런 어떤 컨셉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쭉 보면은 these six sides are exemplified in an array of the design element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스위스 화폐가 10프랑, 20프랑, 50프랑, 그다음에 뭐죠? 세 가지가 있죠. 쭉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눈여겨 한번 보자면 그렇죠? 여기 지난번에 본 마틴 우트의 작업인데 10프랑, 20프랑, 50프랑, 100프랑, 200프랑, 1000프랑이니까 총 6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Discover the new banknote and explore some of our country's many 우리나라의 다양한 어떤 측면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가 무슨 어떤 오르가니제이션한 어떤 측면, 크리에이티비티한 측면, 그 다음에 어떤 breadth of experience 세 번째, 그 다음에 humanitarian, tradition, 그 다음에 scientific, expert, and communication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6가지 기본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쭉 지금 보면은 제가 요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확대가 좀 안 되네. 다시 볼게요. 그래서 지금 10프랑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색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그 10프랑 6가지 테마가 있다고 그랬죠. 6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10프랑은 어떤 그 타임, 시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였고요. 20프랑은 이제 라이트 빛. 아까 봤던 그 50프랑은 이제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들레시아시나 아까 봤던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이 이제 오브제로 지금 그 지폐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프랑은 이제 물을 가지고 있고 워터 가지고 있고 200프랑은 매터 아무래도 이런 어떤 물질이나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00프랑 가장 비싼 거는 이제 랭귀지 언어예요. 되게 제가 좀 놀랐던 게 어떤 이런 인물 위주로 보통 우리는 돈을 배치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단위가 높을수록 그 나라에 굉장히 어떤 유명한 위인들을 주로 배치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소재들을 굉장히 시적으로 가지고 왔고 그 중에 가장 큰 돈의 단위를 랭귀지에 표현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대화 이런 거를 굉장히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은 어떤 조직을 의미하고 오르가네이제이션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라이트 빛은요 아마 이런 크리에이티비티 어떤 창의를 상징하는 것 같고 윈드는 웨스 오브 익스피리언스 어떤 풍부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워터는 아까 말한 물은 이제 휴머니티를 의미하는 것 같고 메탈 물질은 어떤 사이언티픽이니까 어떤 과학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랭귀지 1000프랑은 이제 랭귀지고 여기 밑에 커뮤니케이티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10프랑은 시간과 조직, 20프랑 빛과 창의, 50프랑은 바람과 경험,
100%랑은 물과 휴머니티, 그다음에 200%랑은 물질과 과학, 1000%랑은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의 그 각각의 어떤 그런 키워드와 거기에 맞는 테마들이 이렇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마뉴엘과 그 스위스 SMB 측에서 얘기를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의미하는 것 중에는 어떤 이런 어떤 지휘를 하는 어떤 손, 아무래도 그런 시간을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터널,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시계에서 보는 어떤 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과 이제 올가네이제이션 그 조직과 관련된 어떤 측면으로 봤던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어떤 그런 그 연주는 아무래도 어떤 조직이나 그룹 이런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20프랑의 어떤 측면은 라이트는 이제 빛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크리에이티비티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창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런 빛을 의미하는 프리즘, 빛을 의미하는 프리즘과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의미하는 어떤 이러한 군주들, 그 다음에 어떤 나비 이런 어떤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는 어떤 손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 테마나 키워드를 표현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걸 이제 보게 되면 그죠? 여기 쭉 넘겨보면 그쵸? 여기 지금 이제 그 50프랑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손은 아무래도 만약에 50프랑이 시간과 그러니까 바람과 뭐라 그랬죠? 바람과 지금 보면 여기 어떤 경험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바람을 의미하는 이런 어떤 민들레시아 손 그다음에 뒷면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이제 어떤 손을 이용해서 테마를 표현하거나 또는 스포츠와 어떤 동물 어떤 기계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의미를 또 표현하거나 또는 그 지폐 뒷면에 있는 또 산맥이나 어떤 공연 광장 어떤 그런 터널 그다음에 어떤 산맥 어떤 빛 물질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의회 기구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각각의 그 키워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과 사진과 오브젝트를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용을 해서 각각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요 가정 안에서 오늘 지금 50%를 이제 보는데요. 지금 쭉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좀 더 크게 나와 있는데 10프랑은 이제 시간을 의미하고 20프랑 빛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쵸? 50프랑은 이제 바람을 의미하고 바람은 어떤 경험의 풍부함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어떤 바람을 의미하는 이런 패러글라이딩, 그다음에 이런 민들레 씨앗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봤던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보여주면은 한번 디테일하게 50프랑을 한번 찾아봅시다. 인류 역사상 피로는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광고라서 좀 넘어갈게요. 쭉 봅시다. The ninth banknote series showcases Switzerland's many facets. The theme of the 50-franc note highlights the wealth of experience Switzerland has to offer, illustrated graphically by the wind, the note's key motive. 바람을 이용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바람 키워드를 표현을 하고 있죠. The action depicted on the front of each note is the core element that runs through the entire series. 지금 보면 여기 바람을 의미하는 이런 다양한 패턴 보이시나요?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이런 방향에 따라 뭐 남쪽, 북쪽 이런 식으로 부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아주 너무 멋있게 표현이 돼 있다, 그죠? 아마 이런 작업들은 마뉴엘이 그 네오 아틀라스나 이런 작업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또 어떤 집회, 어떤 위조 방지 이런 패턴들을 과거 경험들을 해놓은 인포메이션 디자인에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실력을 닦아왔던 것 같아요. The 50-franc note shows a hand holding a dandelion and the wind carrying forth the seed. The wind motive can be found in several other places too. For instance, in the wind arrows in the background. 자, 윈도 에러라고 해서 바람을 의미하는 이런 방향 화살표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여기 보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굉장히 세심하게 패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그죠? 색깔의 변화 보시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Or in the wind currents flowing across the globe. 자, 지금 또 이런
윈도우 어떤 에러가 어때 지금 아까 이런 배경에도 있지만 이 글러브 지금 이런 지구를 상징하는 이런 구형의 어떤 도형에도 지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도형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신기했던 게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이 글러브는 지구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 지구가 기본적으로 10프랑일 때는 여기 보시면 약간 그 뭐죠? 그 지금 여기서 보시면 미국이죠. 미국이랑 그다음에 유럽 사이에 있는 요걸 뭐라 그러죠? 요 대양을 의미했던 것 같고요. 20프랑은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고 50프랑은 지금 보시면 미국과 지금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그 윗선에 배치가 돼 있고 100프랑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200프랑은 아시아, 뭐 1000프랑은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지금 보면 굉장히 돈이 이제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glove is another core element that appear on the all banknote. 아마 이 모든 노트에는 이 글러브가 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 이제 알겠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처음에 했을 때 이 화폐 공모전의 취지가 스위스랜드 오픈 투 더 월드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어떤 스위스가 이제 어떤 세계를 향해 나아가다 이런 여러 저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어떤 돈을 어떤 지구본을 이용을 해서 마치 스위스가 Switzerland sees itself as part of an interconnected world라고 돼 있죠. 그래서 스위스가 아마 그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서 세계와 어떤 인터코넥티드 서로 연결돼 있는 것들을 그 스스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모든 화폐에는 이제 요 글러브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6개의 축을 나눠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50프랑에는 아마 요게 지금 그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과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여기 유럽인데 요 사이에 어떤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사이 요 대양을 주변으로 중심을 맞춰 가지고 이 바람의 방향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표현이 재밌습니다. The shimmering globe is another core element that appears on all banknotes of the series and reflects how Switzerland sees itself as part of an interconnected world. On the back of the 50-franc note is an image of a paraglider held aloft in the mountains by the 자, 지금 어떤 이제 산에 이제 잡혀 있는 지금 패러글라이딩 있죠. 요것도 전부 다 그 윈드라는 어떤 테마에 다 맞춰서 모든 것들이 앞뒤가 지금 그 테마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개연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the wind. The mountain peaks and contour lines evoke Switzerland's varied landscapes.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등고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그 산의 어떤 높이나 이런 걸 표현하죠. 그렇죠? 이런 어떤 지형도나 이런 거 보면 매뉴얼이 거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다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도도 만들어 봤고 아까 같은 인포메이션 디자인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들을 다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한 선의 두께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세심하고 정말 정교합니다. 그렇죠? 좀 디테일합니다. 그죠? There are many other design elements on the note, all of which illustrate its theme of experiences and its key motive, the wind. 키 모티브라고 하죠. 키 모티브는 어떤 윈드, 바람을 이용해서 지금 앞뒷면을 계속 장치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디자인 엘리먼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In addition to an all-new look and feel, the 9th banknote series includes some innovative security features. 자,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보안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기능들 잘 찾아야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숨겨진 복제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 핵심적인 기능들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A number of different technologies are used to integrate the security features into the design. This makes it easy for people to check if a note is genuine, using the tilt. 이렇게 약간 돌려보면 충분히 이게 진유인 어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Magnify. 학대를 하거나 그죠? 학대하면 아까 꼭 지구본의 어떤 홀로그램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진짜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Feel.
또 만져보면 또 촉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시각이나 또 움직임이나 촉각들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숨겨놨습니다. 그죠? Look method. 너무 예쁘네요. 그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특히 50프랑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죠? 10프랑, 20프랑도 봤지만 50프랑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On the front of the note, in the center, is a depiction of a shimmering globe. 자, 중간에 이제 시몰린 글러브라 해서 이제 이런 돌아가는 글러브 이제 그 지구본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 Tilt the note from left to right. A golden arc moves across the globe. 지금 좌우로 틸팅 이제 흔들릴 때마다 여기 지금 뭐 지도에 이런 홀로그램이 굉장히 금박이 굉장히 녹색이었다가 금색이었다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위조된 거는 이런 걸 구현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Hold the note in front of you and tilt it backwards. The color of the globe changes. 와, On the front of the note, the Swiss cross is printed on the hand in such a way that it can only be seen from a particular angle. Hold the note in front of you and 와, 신기하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기울이니까 어때요? 이번에 상하로 기울이니까 스위스 그 국기가 묘하게 아주 숨겼다가 확 보이죠, 그렇죠? 와, 이런 거 정말 디테일합니다. tilt it backwards. The Swiss cross stands out from the background. 스위스 크로스가 등장하네, 그죠? 와, 이 손에 있는 그 뭐죠? 화살표 요 윈드 크로스 방향 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너무너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파일을 정말 찾아보고 싶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와. On the front of the note, in the bottom half, is the security strip. Tilt the note from left to right. Red and green numbers appear on 4 lines and move in opposite directions. 지금 이렇게 왼쪽 정렬되어 있는 텍스트가 어떤 이런 지금 어떤 지형을 나타내는 요 지형이 아마 스위스 지형인 것 같아요. 스위스 지형과 거기 어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보면 그 어떤 지역명 같아요. 그죠? 지금 보면 여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름들이 적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함께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요 은색, 은박처럼 보이는 이런 색깔도 굉장히 홀로그램처럼 색깔이 쫙 변합니다. Slowly tilt the note backwards. The outline of Switzerland and the Swiss Alps appear in rainbow colors. 레인보우 컬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무지개 색깔과 이제 매치가 되면서 색깔이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품은 이제 이런 걸 위조할 수 없겠죠, 그렇죠? In addition to this, little shining Swiss crosses are visible inside the number 50. 와, 여기 지금 보시면 넘버 50, 50이라는 숫자에도 여기 십자가 스위스 크로스가 숨겨져 있어요. 와,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죠? You can discover the elaborate detailing and even more security features with the aid of a magnifying glass. On the security strip, the names of the main 4,000-meter peaks in the Swiss Alps can be made out in silver. If you move the magnifying glass upwards over the note, you can make out microtext in the 4 national languages. 와, 이거는 4가지 언어로 지금 적혀져 있는 텍스트가 이 학대를 해야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글자가 있네요. 와, 이거는 몇 포인트인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The text forms the shape of the Swiss flag. Some of the text is in dark letters on a light background, and some in light-colored letters on a dark background. 그래서 아마 검은색 영역에서는 흰색으로 바뀌고 흰색 배경에는 검은색 글자로 해서 이렇게 아주 색깔을 잘 변주하면서 텍스트가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 잡혀 있고요. 이걸 학대하지 않고는 거의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Run your fingers over the hand. The number 50, or the bank's name in the 4 national languages. These 3 elements are easy to feel thanks to the raised.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공박이라고 하죠. 어떤 튀어나오는 효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져야지 말이죠. 50이랑 여기 밑에 스위스 내셔널 뱅크 의미하는 이 외래어들이 이렇게 만져야지만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만져보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또 알 수가 있는 장치가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To print. On the front of the note,
Down the long edges are a series of short, raised lines. These help the visually impaired to identify the note. The number of lines is different for each denomination. In the case of the 50-franc note, there are 3 sets of these tactile lines on both sides. 50프랑은 다른 지폐에 다르게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는 이 선으로 이루어진 게 세 가지가 이렇게 텍타일 어떤 촉각을 만질 수 있게 이렇게 기둥 가장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각각 프랑마다 이런 어떤 숨겨진 장치들이 가장자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An identical serial number is printed on the back of the note in 2 places. 두 가지 이제 시리얼 넘버가 위아래에 이렇게 뒷면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다른 서체로 되어 있네요. 하나는 산세리프, 하나는 세리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It consists of letters and numbers printed in different fonts. On the back of the note, below the number 50, is a triangle containing a glittering security thread. If you hold the note up to the light, you can see that the security thread extends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note. 와, 이런 거는 뭐 진짜 불빛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진짜 발견 힘들겠어요. 이런 어떤 독특한 장치들이 2중, 3중 수십 가지 레이어로 지금 결합되어 있네요. 와, 또 이거는 뭐 위조는 둘째치고 모방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만큼 디테일하게 작업이 되어 있네요. Swiss flag and the number 50 appear at regular intervals along the thread. On the front of the note, at the top left, is a transparent Swiss cross. Hold the Swiss cross up to the light. It will turn into the Swiss flag. 와, 이 또 불빛을 비치니까 또 스위스 플래그, 스위스 국기가 또 이렇게 나온다, 그죠? 와, 이런 건 정말 그 우리가 만화를 그리거나 이런 예전에 제가 만화 동아리 했을 때 그런 어떤 만화 그릴 때 우리가 따라 그릴 때 밑에 조명을 썼거든요. 그런 조명들 조명에 얹히지 않고서는 발견하기 힘들 것 같아요. On the front of the note, beneath the hand, is a perforated Swiss cross. This cross is made up of a grid of equidistant holes. 와, 이거는 어떤 그리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이런 또 스위스 국기인데요. 이 레드크로스죠. 스위스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저도 진짜 봐도 모를 정도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자세히 지금 멀리서 보니까 십자가도 보이네요. 와. 2 watermarks, the Swiss flag and the globe, are incorporated into the note. If you hold the note up to the light, on the left you can see the outline of the Swiss flag, and on the right, the globe. 워터마크도 지금 있다고 On 합니다. both sides of the note, an incomplete Swiss cross features in the lower section. Hold the note up to the light, and you will see the fragments joining to form a complete Swiss cross. 와, 이거는 이제 어떤 지금 미완성된 십자가인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뒷면인가? 그 사이에 이제 인쇄된 거랑 묘하게 교묘돼서 하나의 또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완성된 십자가를 볼 수 없게 또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가 됐던 어떤 손에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지문이 됐던 또는 이런 글러브 어떤 지구본이 됐던 다양한 장치에 수십 가지 지금 어떤 보안 장치를 아주 디테일하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3 of the security features require an aid to see them. Printed on the front of the note at the top right 이런 뭐 어떤 자외선 써보면 이런 게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기본적인 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체크하기 위해서. is a globe that is invisible to the naked eye. 와, 이거 보면 이제 글러브가 위에 또 하나 더 있네요. 이건 도저히 몰랐는데 이렇게 빛을 쏴야지만이 볼 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죠? The globe shows up brightly under ultraviolet light. 와,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특수한 어떤 빛을 쏘지 않고서는 이 지구본의 형태와 이런 가는 선들 마치 밀레시아의 어떤 입자들을 보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The paper on both sides of the note contain flecks which only become visible under ultraviolet light. 와, All over the note, you will see the flecks light up in different colours. On both sides of the note, certain elements are printed using infrared absorbing inks. If you examine the note with an infrared camera, you will see that the appearance changes.
어떤 특수한 잉크를 써가지고 이 사진을 그 어떤 사진을 찍어야지만 이런 형태를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떤 독특한 인쇄 방식, 보안 방식이라서 이런 거는 솔직히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지폐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특수한 어떤 효과들은 거의 쓰기 힘들 것 같아요. Certain elements turn monochrome and others disappear altogether. The new banknote. Engaging, tactile, secure. 아, 너무 재밌게 봤네요. 보시면 어때? 지금 이 50프랑이 진짜 많은 어떠한 그 숨겨진 장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보면 이런 다양한 어떤 테마를 이용을 해서 총 지금 여기는 브로셔는 15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까 봤던 1번은 여기 지금 보시면 글러브 테스트도 있고 2번은 아까 봤던 여기 시큐리티 스트립 텍스트가 있고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진품을 가릴 수 있는 숨겨진 장치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개를 하는데요. 이런 공개를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 보면 이거 봐도 따라할 수 못하니까 다 공개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총 15가지 지금 어떤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데 아까부터 영상과 비교해 보시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스위스 십자가, 이 크로스 텍스트라고 하죠. 이 스위스 십자가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십자가를 이제 숨겨 놓고요. 그렇죠? 또는 또 드러나게 하거나 또는 감추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셔 마지막 장에는 그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게 숨겨져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으니까요. 영상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이런 브로셔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짧게라도 이렇게 50프랑을 위주로 해봤는데 나머지 지금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50, 뭐 20, 50 스위스 화폐라고 해서 한번 뉴라고 검색을 하면 그죠 뜹니다 지금 그쵸? 지금 요 화폐가 이제 뱅크노트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게 되면 그쵸?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10, 20, 50프랑이 지금 이제 그 개발이 됐고 이제 아마 100프랑, 500프랑, 1000프랑은 추후에 계속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가운데는 요 글러브가 항상 그 위치를 자리 잡고 있고 앞쪽에는 손동작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요 브로셔를 짐작해 보면 요 손이 지휘하는 손, 뭐 프리즈를 만지는 손 이런 손들이 메인을 차지할 것 같고요. 뒷면에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나 나비, 어떤 시계 태엽처럼 각각의 그 키워드 메인 모티브와 의미가 관련된 어떤 소재들이 계속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독특한 게 이런 가정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빛이나 아니면 손짓이나 질감, 촉감만 가지고 구분하지 않고요. 뱅크노트 앱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이 앱을 다운받으면 또 진품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 기능인데 실제 스위스 돈에 이렇게 어떤 앱을 깔아서 갖다 대면요. 특별한 어떤 홀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뜹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그죠? 이게 10프랑의 어떤 또 컨셉인데 시계가 움직여요 지금 10프랑은 키워드가 시계니까 그죠? 와 시간이니까 그죠? 와, 이거 정말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종이가 아날로그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과도 경계를 허물으면서 이런 그래픽들이 확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많은 자극을 오늘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 외에도 뭐 10프랑, 20프랑 이런 노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브로셔도 있고요. 10프랑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나올 발행될 것들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1, 2부를 통해서 이 스위스 화폐가
어떻게 공모전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무조건 1, 2등을 나눈 게 아니라 컨셉에 더 맞는 걸 조율해서 좀 더 이제 더 의미 있는 어떤 디자인으로 계속 추려가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또 완성도 있는 실제 상용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왔다는 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공모전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행사들이 취지는 좋지만 결국 완성까지 가지는 잘 않잖아요. 그쵸? 컨셉에서 머무는데 이 마뉴엘의 작업은 이제 실제로 그게 구현이 됐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자기가 정권을 얻으면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디자인을 한 사람과 최종 또 결과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마뉴엘라라는 하나의 2등상을 받은 이 디자이너가 계속 그 책임지고 끝까지 이 한 벌에 화폐를 만들기까지 이 권한을 줬다는 이 정부의 태도도 너무 좋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역할이 스위스에서는 굉장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같은 디자인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이 2부 시간 동안 이제 스위스 화폐를 달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화폐를 디자인하는 것은 그 한 나라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뭐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화폐 지폐를 디자인하는 건요 그 그래픽 디자이너한테는 특히나 엄청나게 큰 영광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는 이제 이 화폐를 디자인하는 것은 한 나라를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도 물론 필요하지만 마뉴얼이 이런 작업합니다. 매뉴얼이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걸 50프랑을 만들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좀 의미 있는 말을 좀 가지고 갔어요. Introductory remarks by Manuel Ponder, design of the new banknote에 대해서 이 마뉴엘이 했던 소감들이 좀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면 Good morning, gentlemen, lady 하고 이제 발표를 하죠. 이 매뉴얼에 쓴 글이거든요. 그 디자인 쓴 글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Design must also adapt to reflect technological and cultural progress라고 돼 있죠. 이 말이 전 너무 공감이 되는데 디자인은 어떤 기술적인 거와 문화적인 어떤 진보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폐가 딱 그 프로젝트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프랑, 20프랑, 50프랑 각각 테마가 있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계속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앞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화폐 디자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디자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지만 재미있는 일인지 이 스위스 화폐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주 재미있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